안녕하십니까, 이사부입니다. 오늘은 대한전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지난 방송에서의 AD 테크놀로지 후속 종목입니다. 또 한 종목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대한전선 오늘의 메인 종목과 또 한 종목 잘 챙겨가시고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급등락이 예전에 이 중소형주 개별 종목처럼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삼전닉스 2배수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에 많은 돈들이 모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살펴보시면,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삼성전자예요. 근데 삼성전자도 제가 이전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주식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학습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지수가 이 고점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이 고점이 있는 부분에 위로 이렇게 삼성전자가 올라갔는데, 이 지표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매도 다이버전스가 났는데, 매도 신호가 한 번 났고요. 데드크로스 났죠. 두 번 났고, 이제 이 올라가고 있는 이 빨간 선이 내려오면 세 번째 신호가 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수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추세선이 있는데,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면 또 다른 신호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요것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3일 동안 종가가 밑에 머무는 거예요. 종가예요. 종가 기준이에요. 장중에 저렇게 꼬리 다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저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면 매도 신호가 한 번 더 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세 번째까지 매도 신호가 나는 중에 있고, 저기를 종가상으로 3일 이상 붕괴시키면 네 번째 신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은 좀 트레이딩 관점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삼전닉스 2배수 단일 종목 ETF에는 지금 많은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코덱스, 이건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예요. 그러면 얘가 시작을 5월 27일 날 시작을 여기서 하잖아요. 5월 27일 날 시작한 가격이 이 가격이에요. 24,885원이네요. 24,885원에 시작을 해서 7월 3일 종가가 여기거든요. 여기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18.2%가 떨어졌어요. 이 코덱스 삼성전자 레버리지가. 그럼 만약에 내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상장한 날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18%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본주를 보면, 이 본주도 좀 키워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5월 27일이니까 자리가 이날이에요. 이날 시가가 여기 본주로 32만 0,500원이에요. 32만 0,500원이고, 어제 종가가 여기 31만 4,500원이죠. 그러면 이거는 주가가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거의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1.87%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본주는 하락이 마이너스 1.87%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할 때 먹을 때도 2배 먹으니까 오를 때도 2배 먹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 ETF는, 삼성전자 이 ETF는 마이너스 18.12%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주식이 여기에서 이만큼 거의 본전 근처에 이렇게 본주가 있는데 ETF는 마이너스 18%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만약에 들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ETF는 돈이 줄줄 새는 거예요. 돈이 녹아요. 녹아 없어져요. 제가 이거 방송을 여러 번 했어요. 왜냐하면 설계 자체를 하루하루의 주가 방향을 추종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면 내 돈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ETF를 이러한 위험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기왕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못 사서 한 주도 없는데 사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본주를 사라.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코덱스 기준으로 보면 10배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이닉스는 이제 하이닉스를 놓고 보면 타이거 하이닉스 요걸 보죠. 지금 타이거 하이닉스가 5월 27일 날 여기 시작할 때의 이 주가가 1650원이에요. 근데 어제 종가가 2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약 5% 정도 손실이 났어요. 여기서부터 이게 여기까지 약 5% 정도 하이닉스가 손실이 났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본주는 어떻느냐? 하이닉스 본주는 5월 27일 날 시가에 비해서, 여기가 시가잖아요. 5월 27일 날 시가.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본주는 5월 27일 날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가 상장한 날로부터 기준하면 이 하이닉스 본주는 11.09%가 올랐어요. 이게 하이닉스 본주가 11% 오를 동안에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ETF 타이거 하이닉스 ETF는 마이너스 5% 손실을 봤으니 차이로 따지면 16%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본주 하이닉스를 그날 5월 27일 날 아침에 시초가부터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11% 수익인데, ETF를 사서 들고 있으면 지금 마이너스 5%라는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ETF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본주가 훨씬 유리하다. 이런 점에서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지금 너무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돈이 쏠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게 쉽지가 않네 라고 해야 이 본주 쪽으로 올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전부터 말씀을 드릴 때 ETF보다는 본주가 낫고, 본주 중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중에서 미래를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가 좀 더 선택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전에 삼성전자 대응 전략을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제가 55,000원에서부터 78,000원까지 계속 추천을 드렸어요. 삼성전자를. 그리고 78,000원까지 추천드리고, 이제부터는 AS만 한다. 그러면 지금도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 그러면 살 수 있긴 하죠. 근데 지금부터는 트레이딩 관점을 넣어서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나는 제가 사라고 했던 55,000원, 78,000원 사이에서 샀다 그러신 분은 어디서든지 팔고 싶은 자리에서 절반은 팔고 나머지 절반만 40만원 이상에서 또 그 절반을 나누어서 파는 거죠. 2번 나누든 3번 나누든 나누어서 팔고, 새로 사는 자리는 여기 오면 사자는 거예요. 여기 물고 있는 자리 쭉 이렇게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어디서 이렇게 물고 있는 자리에서부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노랗게 띠를 해놨죠. 올해 2026년 들어서는 이 물고 있는 자리를 여기 살짝 터치만 한번 했어요. 4월달에. 이 4월달에 이 터치만 한번 하고 지금 이 물고 있는 자리가 아직 안 왔죠. 근데 결국 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 이 물고 있는 자리에 오게 되면 왕창 사자. 근데 나는 지금 사야 되겠어 그러신 분은 트레이딩을 겸해서, 제가 트레이딩 매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선 방송을 보시면 트레이딩 매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아주 매매에 자기가 매우 익숙한 이런 분들이 아니면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접근은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본주를 하긴 할 텐데 한 주도 없어서 완전히 소유되어 있어서 꼭 사야 되겠다 그런 분은 트레이딩 매집을 해볼 수 있다. 앞에 삼성전자 대응 전략에서 트레이딩 매집 방법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서 딱 한 종목만 골라야 되겠다 그러신 분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미래에서는 더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올라갈 종목을 추천해 주세요.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 삼전 하이닉스 대장주이지만 이 삼전닉스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 삼전닉스에 납품을 하는 소부장 기업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제가 AD 테크놀로지를 집중 매집 종목으로 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 우선 관심 섹터로는 AI 반도체 소부장 기업, 두 번째 섹터로는 전력 및 에너지, 세 번째 섹터로는 로봇 피지컬 AI, 네 번째 섹터로는 조선 방산, 그 다음에 이제 유리기판, ESS, 2차전지 이런 섹터들도 좀 볼 수 있고,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쉽게 말하면 AI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에 필요한 소부장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 시간에는 제가 AD테크를 주력 매집 종목으로, 그 다음에 트레이딩 매집 관점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신규 추천주로는 전력 에너지 종목에서 대한전선 가지고 왔는데, 이 전력 설비주로는 뭐 대장주가 처음에는 HD 현대일렉이었고 지금은 효성중공업이 그 바톤을 이었고, 이제 LS 일렉트릭, 산일전기 등이 핵심주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주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서 이러한 전력 핵심 설비주들이 지금 지수가 낮지가 않아요. 다 높은 곳에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좀 높은 곳에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인데 이제 월봉을 보시면 꽤 높은 자리에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두 번째 대장주였던 효성중공업도 많이 올랐죠. LS 일렉트릭도 많이 올라있죠. 산일전기도 제법 올라있죠. 이렇게 올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바닥권에 와 있는 종목, 이거를 좀 봅시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추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제가 항상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물이 고인 자리에서 주식을 사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 고인 곳을 보면 여기 닿은 자리들, 여기 닿고 여기도 살짝 닿긴 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와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돈을 안 잃고, 안 잃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번다는 거죠. 지금 자리 와 있기 때문에 여기 사시는 분들은 나는 돈을 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점에서 오늘 제가 요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죠. 이렇게 AI 전력산업의 승자는, 이렇게 해서 대한전선이 기회다. 대한민국 부자들 기회는 계속된다.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해서 가져온 거고, 대한전선의 재료부터 좀 살펴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하나씩 보죠. 대한전선이 초고압 직류전선 독점을 깼다. 이게 이제 LS전선이 30년 이상 HVDC 초고압 직류전선이라고 해요. HVDC 요거 이 초고압 직류전선 시장에서 이번에 1,300억인가요? 1,300억인가 수주를 했단 말이에요. 얘가 이번에 수주한 것이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1,330억 원 규모의
HVDC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게 이제 LS 전선에서 30년 이상 독과점 하던 것을 이렇게 수주를 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경쟁 체제로 들어가게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 또 빅테크 줄 섰다. K 전력기기 전선 수주잔고 50조 돌파. 이건 대한전선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전력에 관련된, K 전력에 관련된 건데, 여기 쭉 보시면 이제 이게 AI 병목 현상의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전력이에요. AI가 반도체도 쇼티지지만 전력도 쇼티지예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전력기기가 필요한데, 여기 보면 효성중공업 20조, HD 현대일렉트릭 12조, LS일렉트릭 5조, 일진전기 2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산일전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병목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이 전력산업의 주도주 HD 현대일렉, 효성중공업, LS일렉, 산일전기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보면 LS전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LS전선, 가온전선, 대한전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도 이 전선업체 수주 잔고가 12조 원에 이른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앞으로 이쪽으로는 굉장히 큰 이런 지금 대한전선 수주 잔고도 3조 8,273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거는 또 AI 북미 전력망 쌍끌이에서 전선 46조, 변압기 34조. 이게 이제 또 여기 이렇게 자료들이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변압기 쪽으로는 HD 현대일렉, 효성중공업, LS일렉, 산일전기, 일진전기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전선 관련해서는 LS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K전력 이렇게 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대한전선으로만 좀 줄여서 본다면 이 국가과제를 이번에 수주를 했어요. 대한전선이 산업부 국책과제 선정을 해서 AI 접목 케이블 혁신센터. 이제 그동안에 이 케이블을 만들었던 이런 제조 공정을 AI로 이제 플랫폼화해서 이런 우리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여기 보면 AI 대전환의 일환으로 산업 특화형 AI 에이전트 기술을 개발하는 국가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저 케이블에서도 이게 해저 케이블 자체도 지금 슈퍼 사이클이 와 있고, 여기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LS 전선이 독점하고 있던 초고압 직류 송전 HVDC에서도 이제 새로운 경쟁자로 발을 들였기 때문에 대한전선의 성장성도 크게 볼 수 있다.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대한전선. LS전선은 웃고, 대한전선은 쫓고, 해저 케이블 턴키, 승부처는 턴키. 그러니까 이 LS전선하고 대한전선이 굉장히 경쟁을 해요. 2025년에 LS전선이 1조 원 투자를 했잖아요. 대한전선도 1조 투자를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투자했겠습니까? 뭐 심심해서 했겠어요? 뭐 엄마가 시켜서 했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인데 이 경쟁이 있는 게 좋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경쟁하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장악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옛날에 대우중공업, 지금의 하나오션이죠.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세계조선을 우리가 싹쓸이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LG전자가 TV, 냉장고, 에어컨 이런 분야에서 서로 극심하게 경쟁하면서 거의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가 삼성전자,
LG전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변압기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이 서로 경쟁하면서 K변압기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LS전선, 대한전선이 서로 경쟁하면서 캐파를 키워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거예요. 경쟁이 없는 것이 오히려 슬픈 거죠. 그런 점에서 LS전선과 대한전선 모두에 좋다. 그런데 지금 자리가 대한전선이 아주 좋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차트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대한전선이 물이 고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물 고인 자리가 오면 여기까지 기다릴 인내심이 없어서 그렇지 여기까지 와주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때의 이 거래량이 지금 다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진 않으시겠죠? 이 많은 거래량이 이게 다 돈의 흔적 아닙니까? 돈 들어갔다. 여기는 이제 돈 들어갔어요. 올라갔으니까. 여기도 또 올라가서 돈이 또 들어갔어요. 여기도 또 올라가서 돈이 들어갔는데 돈 들어간 자리 아래로 와 있잖아요. 돈이 여기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돈 들어간 자리 아래에 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쌍바닥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가 깊은 바닥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깊은 바닥에서 힌지를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죠. 여기 가장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진짜 바닥이죠. 진짜 바닥, 힌지가 난 자리. 요게 이제 사는 자리예요. 지금 노란색에 들어와 있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살 자리인 거죠. 그러면 여기가 위바닥, 1차 바닥. 여기는 쌍바닥, 2차 바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가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밑에는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주가는 이 화살표 방향이 아래쪽인데 이거는 화살표 방향이 위쪽이잖아요. 이게 진짜 매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매수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불리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 신호가 발생해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얘는 지금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조금 기관 매수가 들어왔고, 지난 금요일에는 외국인 매수도 다시 입질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보면 되고, 연기금이 약간 매도한 것은 아쉬운데 이 부분만 빼면 일단 수급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보다 이제 더 요걸 보면 지금 여기 얘는 이 PER은 원래 지금 전력업체는 슈퍼사이클이 와 있기 때문에 PER이 다 높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상대 비교인데 요거를 좀 비교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3.82를 보이고 있잖아요. 대한전선은 3.8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좀 비교를 해드린다고 보면, 이게 HD 현대일렉이거든요. HD 현대일렉이 일종의 대장주였어요. 근데 얘는 PBR이 16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대장주를 했던 것이 효성중공업이라고 했죠. 효성중공업이 13배, LS일렉트릭이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얘가 16배. 보세요, 몇 배인지. 그 다음에 제가 산일전기 말씀드렸었죠. 산일전기 11배. 그리고 아까 가온전선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가온전선 17배. 대원전선 8배. 대원전선이 그나마 조금 낮으네요. 근데 대한전선은 3.8배예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이 대한전선의 PBR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5배 이상으로는 적어도 올라가야 된다라고 해서 목표가를 높였어요. PBR, 대한전선의 PBR 5배 수준으로 목표가를 높인다. 그러면서 매수 레포트 의견을 냈는데, 저는 대한전선의 적정 PBR은 이 업종으로 놓고 볼 때 지금 업종 평균이 여기 보시면 업종 평균이 87배잖아요.
업종 평균이 87배인데 얘는 3배야. 여러분들이 볼 때 너무 싸지 않나요? 여기 업종 PER은 87배인데 얘는 3배야. 왜 이렇게 왕따 당해 갖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 멀티플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를 보시죠. PBR을 여기를 지금 효성중공업은 13배, 그 다음에 산일전기가 조금 낮다고 했죠. 11배, LS일렉이 16배, 대원전선이 8배, 그중 낮네요. 그 다음에 대한전선은 3.82배. 되게 싸죠? 가온전선 17배, HD 현대일렉트릭 16배. 그래서 이런 거에 비해서 대한전선이 싸다. 그런데 재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얘는 해저 케이블의 양대 산맥이고 대한민국에 작년에 똑같이 LS전선하고 1조 원씩 투자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초고압 직류 송전 이쪽에서도 이제 LS전선의 독점을 깨고 후발주자로 동참했다. 미국 시장에 이런 전력 설비에 관련된 것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쇼티지 현상을 겪고 있다. 대한전선이 이제 하나 특이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양방향 포설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선을 깔 때 단방향인데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해저 케이블 포설선도 지금 이번에 자유사를 통해서 확보를 했죠. 그동안에 이게 턴키 방식을 하려면 해저 케이블을 납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깔아줘야 돼요. 그럼 해저 케이블 까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그것을 LS전선이 선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한전선도 해저 케이블 포설선을 확보를 해서 자유사를 통해서 확보를 해서 거기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제 LS전선만 턴키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한전선도 턴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을 저는 일단 기본적인 목표가는 8만원을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목표가 8만원을 보고 있는데 이게 그냥 8만원까지 내일부터 날마다 올라가서 8만원까지 간다 이런 것보다는 원래 주식은 바닥에서는 느리게 올라요.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저 신고가 지금 저 앞에 있는 7만원대 있는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더 올라갈 건데 저는 저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충분히 갈 수 있고 또는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제가 목표가를 8만원이라고 제시해 드리는 것은 이거 10만원 넘어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8알에 만족하다. 80% 머리 꼭지까지 다 먹지 말고 까치밥은 남겨두고 우리가 8알에 만족하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8만원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한전선이 우리가 그래서 메인으로 사서 모아갈 종목입니다. 사서 들고 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대한전선이고, 이제 지금부터 모으긴 모으는데 트레이딩 매집을 해야 될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 이 종목은 지금 주가 위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한화솔루션은 유상증자가 진행 중이에요. 유상증자. 그래서 이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되는 날이 8월 11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도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 남짓 이 종목은 매집할 시간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바닥일지 아직은 몰라요. 근데 앞으로 8월 11일 날 상장할 때가 바닥일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그 전에 오르락 내리락 할 거거든요.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용해서 떨어지는 날은 예를 들어서 3일 이상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3일 이상 저점은 눈치 보면서 분할 매수하고, 또 갑자기 수익이 확 나가지고 수익이 났다. 그러면 수익 난 거에 절반만 팔고 절반은 꽉 들고 있고, 또 내가 판 것보다 더 많이 내려와서 또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 절반 판 것보다 더 많이 매수하고 더 많이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전체 갖고 있는 주식이 수익이 났다? 그러면 또 절반을 파는 거죠. 그리고 또 내려오면 사고 싶으면 또 판 절반보다 더 많은 것을 사고, 이걸 우리가 트레이딩 매집이라고 하는데, 이 한화솔루션을 한 달이라는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달 남짓이죠. 이 한 달 남짓 동안에 트레이딩 매집도 하고 수익 실현도 하고 그러면서 주식수를 늘려가는 대응이 필요하다. 물리적 시간이 8월 11일 상장까지 한 달이 남아 있어요. 저는 8월 11일 상장 이후에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아주 좋은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동안 트레이딩 매집, 떨어지면 사고 수익 나면 절반 팔고, 떨어지면 또 판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사고, 또 올라가면 갖고 있는 전체 물량의 절반 팔고, 그러면 계속 처음에는 100주였다가 50주 팔고 50주 남았는데, 살 때 50주 파는 것보다 더 많은 60주 사면 110주 되죠. 그러면 다음에 팔 때는 55주 팔고, 또 살 때는 70주 사고, 그러면 또 다음에 팔 때는 70주 팔고, 이런 식으로 물량을 계속 늘려가면서 수익 실현도 하는, 이런 걸 트레이딩 매집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한화솔루션도 재료를 좀 살펴보면, 여기 미국 솔라허브 완공 텐덤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릴 때 주성 엔지니어링이 페로브스카이트 이 태양광 기술을 확보를 해서, 그래서 한화 큐셀이 요 부분이 이제 뭐 우주 태양광 실증 프로젝트에도 공급을 하고, 여러모로 지금 이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셀이 이제 IR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도 수혜를 입고, 그래서 요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AI 병목 현상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전력 공급인데, 예를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에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첫째 원전이 있죠. 두 번째 대형 원전, 1기가 이상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형 원전인데, 이제 그거는 시간이 최하 10년 이상이 걸려요. 보통 15년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보면 대형 원전 1기를 건설하는 기간을 13년 11개월로 보고 있어요. 그럼 거의 14년이잖아요. 13년 하고도 11개월을 더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원전 건설 한 기를 하는데 14년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하로 10년 이상 15년까지 원전 한 기를 짓는데 걸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SMR이에요. 근데 이 SMR도 이것도 적어도 이 대형 원전의 절반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SMR 건설하는데 36개월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발표된 게 있어요. 근데 36개월이면 3년이잖아요. 이게 3년이면 SMR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부지 선정도 해야 되고 인허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민원 사항도 처리해야 되고, 이런 걸로 볼 때 그냥 아마 건설 공사 기간은 36개월이 걸릴지 몰라도 부지 선정, 민원 해결, 뭐 인허가 절차 이런 걸 따지면 5년은 걸린다. 이렇게 놓고 보면 대형 원전은 최하로 잡아도 10년 이상, 11년, 12년 이렇게 걸릴 것 같고, 이 SMR도 기본적으로 5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태양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수개월에서부터 1년, 수개월, 예를 들면 6개월에서부터 1년이면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에 좀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1년 내지 2년이면 원하는 발전을, 태양광 발전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 당분간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이제 미래를 위한 설계 중에 하나인데, 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RE100이라고 하는 거예요. RE100에
원전은 안 들어갑니다. 원전, SMR 요런 건 안 들어가요. 이건 아리백이 아니야. 그러면 이 아리백에 들어가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예요. 예를 들면 태양광, 풍력, 바이오 요런 것들이 아리백에 들어가요. 그러면 바이오 원료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한 지금 수준으로 개발되어 있고, 이게 수소도 되죠. 이게 이제 만약에 아리백에서 핵심이 될 것은 태양광, 풍력, 수소, 바이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는 시장 규모가 너무 적고, 수소는 아직 기술 개발 중이고, 풍력도 이게 설치하는 그런 기간이라든지 또 전력을 끌어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아리백에 해당되는 태양광, 풍력, 수소, 바이오 중에서 가장 빨리 전력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태양광이고, 이게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로 텐덤 셀을 만들면서 지금 전력 효율이 33%까지 나왔다. 이제 중국의 일부 기업들이 35%를 넘어섰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양산 계획은 아니에요. 실험실에서 해봤더니 35%에 도달했다. 기술이죠. 기술의 발전은 거기까지 있지만 이것을 양산할 수 있는 규모까지 왔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 페로브스카이트의 지금 여기는 이 텐덤 셀은 이미 양산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험실이 아닌 양산 규모로 보아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텐덤 셀 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것도 보면은 지금 미국이 중국산 원료나 중국산 소재나 중국산 장비나 중국산 셀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이 태양광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90%라고 그래요. 태양광 산업 점유율이 90%를 넘는 중국인데 이 중국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헐띠가 누가 있어요? 한화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료에 OCI 홀딩스 이런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셀에 한화 솔루션이 있고요. 또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게 있죠.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눌려 있는 것이 한화 솔루션인 거예요. 이게 유상증자라는 이름으로 지금 주가가 눌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조류의 기회인데, 다만 8월 11일 유상증자 물량 상장까지 한 달 남짓의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떨어지는 날은 자신 있게 사세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면 더 사야지 하고 현금을 좀 아껴가면서 사야 되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반절 팔아. 그리고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또 사고 싶다 그러면 파는 것보다 더 많이 사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8월 11일까지 가고, 자 8월 11일 이후에는 이제 들고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유상증자 문제인데요. 유상증자에 지금 김동관 부의장이 참여를 했고, 즉 임직원들이 참여했어요. 얘네들이 꿈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동관 부의장을 비롯해서 임원들이 대규모로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고 또 주식을 매수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그리고 지금 바닥권이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차트 보여줄 때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가가 눌려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 야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말하니까 될 것 같다는 그런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스페이스X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지금 현재 기술적인 가능성은 입증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어려움도 있겠죠. 우주의 그런 가혹한 환경이라든지 진공 상태에서 이 냉각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유지보수 하는데 이런 유지보수 경비라든지, 또 우주의 수많은 쓰레기나 운석 충돌 같은 것도 위험성도 있고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있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화솔루션은 이제가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게 지금 여기가 바닥이었잖아요. 물고였던 바닥 여기잖아요. 여기 이 물고였던 바닥이 이제 이 자리를 놓고 보면 이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가 처음에 사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까지 도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려왔느냐? 유상증자 때문에 내려온다니까요. 유상증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올라. 그럼 언제 이후에 오른다? 8월 11일 이후에 이 종목은 추세적인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우주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계속적인 어떤 기술 발전과 또 미국에서 중국산 태양광을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수혜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지금 최고가가 대략 69,000원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이런 말이 붙으면 경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페로브스카이트의 이런 텐덤 셀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 한화솔루션이고, 세계 최초로 양산하고 세계 최고의 효율을 보이고, 이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투자의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패러다임 시프트의 대표적인 종목이 한화솔루션이 된다.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효율, 세계 최초 양산, 요 부분을 보자.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 종목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조금 놓고 본다면 그동안에 계속 적자였거든요. 근데 얘가 흑자 전환을 해요.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턴어라운드. 적자였어요. 2025년까지 적자였는데 2026년에는 흑자를 나타내고, 이게 이제 계속 커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 커져요. 그러면 앞으로 턴어라운드의 성장세 최고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이런 종목 그냥 돈만 생기면 그냥 하염없이 사고 싶은데 1억 원어치든 10억 원어치든 100억 원어치든 그냥 사면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8월 11일 상장 전까지는 주가가 출렁출렁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확인해 가면서 트레이딩 매집으로 하자.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고, 이게 7,500억이잖아요. 이거 저평가예요. 만약에 이제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시총이 얘가 5조 6천억이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보면 12개월 PER로 지금 5조 6천억이기 때문에 8배뿐이 안 돼요. 12개월 PER로 보면 한 8배, 7.5배 정도 되네. 지금 업종 PER, 12개월 PER 여기는 지금 10.38배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저 실적으로 놓고 본다면 7.5배 정도, 요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올라가잖아요. 실적이 여기 보면 이거에 1조 2천억으로 1조 2천억이면 10배만 한다고 하더라도 12조 돼야 되잖아요. 지금 5조 6천억이면 더블 갈 수 있다는 것이고, 15조 가고, 이게 이제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화솔루션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집에 참여해 볼 수 있다. 지금 그리고 얘는 특히나 요게 저평가돼 있어요. 아까 제가 이 PBR 이야기를 대한전선에서 했었는데, 대한전선은 3.8배인데 그 상대적인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절대적인 저평가예요. 0.62배, 0.6. 삼성전자도 3배 수준이고 하이닉스는 6배, 7배 수준이고 그러잖아요. 얘는 0.6이에요. 뭐 많이 가도 되지.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세계 최초로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셀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고 세계 최고의 효율, 한 33% 열 효율을 보인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볼 때 한화솔루션도 잘 보자. 한 달 정도 시간 여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8월 11일까지 주식을 매집하면서 올라가면 절반 팔고, 떨어지면 도로 그것만 사도 되고,
나는 주식을 늘리기를 할 거기 때문에 떨어지면 내가 절반 판 것보다 더 많이 살 거거든요. 그리고 또 수익 나면 또 절반 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내가 또 사고 싶으면 또 판 것보다 더 많이 살 거거든요. 이렇게 트레이딩 매집하면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제가 그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다 못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 무료 카톡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요 주소, 여기 오픈 카카오 이렇게 써 있는 이 주소 들어오시면 요 방에 오게 돼요. 그러면 저 그룹 채팅방 참여하시고 무료 방이에요. 무료 오픈 카톡방. 평생 무료예요. 평생 무료. 이게 코드 번호가 585858이라고 58 3번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 코드 번호 치고 들어오셔서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코멘트를 시간 날 때마다 실시간으로 해드리니까 이 무료 오픈 카톡방은 일주일 내내 저랑 함께 그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기 바라고, 오늘 핵심 추천주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매집할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AD 테크놀로지 드렸잖아요. AD 테크놀로지, 이게 삼성전자 대신해서 우리가 사야 될 종목으로 AD 테크놀로지 물고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AD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여전히 좋게 보고 있어요. 이 종목은 나중에 따로 AS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트레이딩 매집을 얘기했었는데 이거 좋죠. 수익 나면 절반 팔고 내려오면 또 사야 되겠죠. 이렇게 반복하면서 주성 엔지니어링 보고요. 오늘은 이제 대한전선, AD 테크놀로지의 후속 종목 대한전선,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의 후속 종목은 트레이딩 매집 종목은 하나솔루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무료 카톡방 소개해 드렸고, 이제 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도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빨리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